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박 부총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이로시의원의 안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평소 느낀 몇 가지 구정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계 유일의 효를 테마로 하는 뿌리공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의 허울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가 11번째 개최가 되어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나 우물한 개구리 격으로 지역 축제로만 전락하고 있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효를 테마로 하는 뿌리공원과 그곳에서 개최하는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의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축제란 특유의 경제 파괴 효과로 인하여 그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의 본질이 많이 흐려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본 축제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성과 달성만이 전부인 관례적 행사이고, 또한 지역민과 전국 문중 관계자들만 참여하는 국한된 행사로서 머물지 말고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와 함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외래 방문객 참여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축제가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역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통계 수치 등의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이 중구의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행사로 전락해버린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를 차라리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부총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총장님께서 역정사업으로 추진 중이신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에 약 417억 원에 달하는 예상 정책은 전혀 지역 경제 파괴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과 또한 앞으로의 축제로 미칠 이 지역의 경제 파괴 효과 및 영향에 대해 어떠한 성과와 기대를 하고 계신지 부총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구는 효라는 주제만이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에는 효뿐만이 아니라 동물원과 아름다운 숲길 또한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산재해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 지역 이미지 제고가 우선시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문화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 자연 참여 활동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이미지와 방문 동기를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띠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효라는 이미지만의 부각보다는 방문 동기의 증폭과 축제 이미지의 확대 및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이용 실태에 대해 질문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자문화마을 사교육 절감 프로젝트 교육, 노인영상 강좌 등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시간표상 프로그램은 짜여 있으나 과연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와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활용할 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과 그동안의 운영 성과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육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육의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개선 및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근 한국효문화진흥원과 연계한 인력 및 인프라 활용이라든지 놀이교육, 영감 제공 교육, 부모 교육 컨설팅 등 많은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중부에서는 보육에 관한 제시만 하였지 그 어떤 행보도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육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성범죄 관련, 특히 장애인들의 보호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과거 성폭행 범죄부터 최근 N번방 사건 등 소아성애자들의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일로 성폭행 피해 및 판단력 저하로 인해 성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소년 혹은 청소년 장애인들의 잘못된 성지식과 포괄적이고 겉핥기식에 그치는 현대의 성교육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우울증, 폭력, 약물남용, 가정의 불화 등 끊이지 않는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 유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인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은 판단력 저하 및 지적, 심적, 육체적만으로도 힘든 요건들이 많이 있으나 체계적이지 않고 단발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잘못된 성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 주위에 있는 관계자분들과 관련 기관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형식적이고 단발적인 교육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청소년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전의 청소년 남학생들의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에 5개의 구마다 보건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검사와 달리 보건소에서는 익명으로 검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많은 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구의 협조적인 조사도 중요한 상황이지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앞서가 다음 세대 청년의 미래의 우리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청소년 에이즈 환자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관해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발빠른 실태 파악과 향후 청소년 에이즈 환자 감소와 더불어 우리 청년들의 현실에 맞게 교육청 및 일선 학교와 연계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자라나는 차세대 청년들이 올바른 성인식과 가치관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2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